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치열한 이 시기에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 정부 관계자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쇠빙선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미래를 결정지을 프로젝트에 한국 쇠빙선이 꼭 필요한 상황,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약속까지 러시아는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사이에 놓인 한국 기업들은 애꿎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편을 선택한 한국에 대해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봐야 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는 수출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선정해 주요 국가에 대한 경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경제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지정한 수출 금지 품목은 총 2125개, 제한 품목은 281개가 해당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인 반도체 소자와 전자집적 회로는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선 제품 및 원자재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일부러 금지 및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동맹국에는 따로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따르지 않는 국가를 향한 보복성 조치인 것이 드러났죠.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루블화 지불을 고집하며 이미 계약되어 있는 약속을 어기는 일도 빈번했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협회로 진정을 보낸 백서는 18건 중 81건이 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건은 이미 지급했으나 대금 지불을 미루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러시아 루블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루블화로 대금을 받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기에 한국 기업들은 달러나 원화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 반면 러시아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루블화 지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프타의 경우 러시아에서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하기에 다른 나라 업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러시아를 설득해 루블화 대신 다른 결제 수단으로 지불하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루블화 지불을 강권하는 입장에서 러시아 기업들 역시 루블화로 모든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호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에너지와 첨단기술 관련 재료 수출 제한만이 아니라 식량까지도 수출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히면서 식료품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단호하게 나오는 러시아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요. 일부만이라도 제한을 풀거나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제안에도 러시아는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정책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꺾을처럼 보였던 러시아의 결정을 한국이 최초로 꺾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만 예우를 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급하게 대금을 지불하며 물건 수령에 나선 것은 바로 한국산 쇠빙선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발주받은 쇠빙선은 러시아가로 물아 지급을 고집하면서 한국에 묶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했는지 모르지만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러시아는 쇠빙선 2척을 본국으로 인도에 간 것이죠. 2019년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선사인 서부컴플로트로부터 아프라막스 쇠빙 원유 운반선 2척을 의뢰받았습니다. 건조 대금은 1억 6천만 달러 한으로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순조롭게 완성된 쇠빙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다면 일찍 러시아에 인계되었을 운명이었으나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거래가 중단되었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면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죠. 더불어 러시아가 한국과의 교류를 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은 선박을 러시아가 인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대금을 마련해 한국에게 지급하면서 배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대금 지불에 관한 방법과 인계 방식에 대해 정부와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 외교관이 한국 쇠빙선 한복에 한해서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액화 천연가스선을 비롯 쇠빙선 관련 품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것이며 대금 납부 역시 루블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지불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러시아는 다른 품목들을 다 제쳐놓고 한국의 쇠빙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은 막대한 천연가스와 석유입니다. 유럽을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모두 천연가스의 존재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천연가스 공급원이 고갈되고 있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는 새로운 천연가스 지뢰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는 북극 주변 지역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지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말로 반도 인근에 위치한 국과 기단 반도에 위치한 곳에 있는 천연가스 자원. 이 두 곳이 자원 개발의 최적 지역이었고 이곳을 파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러시아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유난히도 두꺼운 얼음에 뒤덮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유종은 번선으로는 물에 빠지거나 기능을 정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 지역에서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는 쇠빙선이 필요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을 버텨내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쇠빙선은 오직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쇠빙선은 방안 설계는 물론이고 선박의 앞뒤 양방향으로 쇠빙 작업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하 5도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 두께 2m가 넘는 얼음층을 깨고도 무사히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북극 프로젝트는 극한 조건인 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러시아가 필사적으로 수억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 향후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생선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한국의 다른 제품들은 수출 및 수입 금지를 했어도 쇠빙선만큼은 예외를 두어서라도 확보해야 했던 것이죠. 북극 프로젝트 가운데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1980만 톤에 이르는 렌즈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프로젝트로 쇠빙선 외에도 러시아는 43억 달러에 이르는 기자재를 삼성중공업에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북극 개발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진출 루트가 완전히 봉쇄된 러시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극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며 있는 돈을 다 투자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개발은 물론이고 북극 항로 및 거점기지 개발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서쪽 카라 해협에서 동쪽의 추코트카 지역까지 이어지는 북극해의 항문은 물류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물류를 전달하는 데 있어 길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극 항로의 선지에 있는 유빙들과 두꺼운 얼음 물류를 실은 거대 선박이 이 모든 어려움을 뚫기에는 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쇄빙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쇄빙선을 투입, 많은 국가들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길 권했죠. 하지만 러시아선 쇄빙선은 오랜 기간 추위에 버티며 많은 물량을 감당할 기술력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매달려 쇄빙선 기술을 이전받거나 많은 양의 쇄빙선을 구입해야 할 처지인데요. 러시아 원자력 공사 대표는 북극 항로의 이용을 위해 2030년까지 고성능의 원자력 쇄빙선 2척의 렌즈 동력 쇄빙선 4척을 구매할 것으로 밝혔으나 파산 지경까지 몰린 러시아가 이 정도 규모의 배를 구입할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다급한 현 상황을 인지하고는 진보 관계 정상화와 과거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상기시키며 쇄빙선 독점 계약권을 한국에게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러시아는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향후 러시아의 태도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